역사박물관 건립 중간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리멸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설계사 사무소의 주식회사 거무사 종합건축사무소 정용훈 이사님의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축설계 내용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무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정용훈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축설계 및 전시설계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에 대한 중간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개요, 건축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지는 대천시 모산동 의림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지구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특이한 부분은 이 지역이 문화재 현상구역으로서 지역적으로 8m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문화립지시설 전시장이고 대지 면적은 저희 사용부지가 66,6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연면적은 4,300스퀘어미터 정도 됩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 대수는 장애인 주차 3대를 포함하여 41대입니다. 최고 높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현상 변경 지역으로서 8m 이하, 2층 이하로 설계됨에 따라서 7.6m 정도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설계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추결식 지열 시스템으로 적용하였고 녹색건축 일반 등급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부분에 대한 세부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유지관리 영역인 기계 전기실, 발전기실, 그리고 수장 영역과 해체 포장할 수 있는 수장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영역으로는 사무실, 자료실, 방제실, 교육 영역으로 세미나실, 다목적 기획 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층은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건물의 주 목적인 상설 전시장이 1층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대시설로서 수유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저희가 제한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2층 부분에 카페테리아를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자인 컨셉은 이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시간의 함이라는 컨셉으로 시간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을 함이라는 공간으로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지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의림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문화재 현상구역 변경구역으로 8m 이하로 설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 대지는 건물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남쪽 부분에서 진입할 수 있는 광장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랫부분의 성큰 광장으로 채광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지하 1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의 유지관리 영역과 우측부의 수장고 영역, 좌측부의 다목적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영역으로서 좌측 부분에 다목적 홀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영역을 활용하였습니다. 지상 1층입니다. 지상 1층은 항설 전시 공간이 주 공간으로
남측 부분의 전면 공간에서 로비로 출입하여 상설 전시로 관람하여 회전할 수 있게끔 정면에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마련하였습니다. 2층은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테리아를 조성해서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조형계획 부분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역사의 무고한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표와 결로서 그 패턴을 모듈화해서 인면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적용한 흔적에 대한 인면입니다. 그 평면에 대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조닝할 수 있는 단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 옥토키 이미징의 전시설계본부 정평해 부장님이 전시설계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시 부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부분은 전시 설계 기본 계획, 각 코너별 세부 연출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은 1층에 위치하며 총 면적 1350제곱미터, 약 400평 규모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고대의 수리시설로의 농경문화라는 의림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구현하며 제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우리나라 수리시설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 연구하는 수리농경사의 중심기관으로서 교육과 홍보를 겸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과업 추진 경과입니다. 2013년 10월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설계 이전에 유사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건축 평면 확정 이후 2013년 2월 동안 전문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제천 및 의림지 역사, 문화, 의림지 발굴 자료 및 관계 수리 영역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콘텐츠를 정립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림지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고대 수리 시설이라는 역사성과 둘째, 고대 수리 시설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삶의 터전으로 활용되었던 지속성, 셋째, 제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성에 있습니다. 전시의 기본 방향은 역사와 문화, 생명을 테마로 하는 콘텐츠 전개와 의림지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공간을 구성하여 다양한 매체와 특별한 체험을 통한 디지털 에듀테인먼트 전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시 주제는 건축의 컨셉과 연계하여 의림지를 담은 함이며 다른 저수지들과 달리 사람과 생명들이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지금 역시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전시 스토리 구성은 5개의 존으로 구성하여 환영과 대기,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1존 인트로 공간과 2층 시간의 함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가는 감성 영상이 펼쳐집니다. 3존 역사의 함에서는 의림지를 중심으로 그 위상과 유구한 역사성을 강조하고 4존 문화의 함에서는 의림지 축조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제천인과 함께한 의림지의 지속성과 농경 문화를 전달하며 5존 생명의 함은 의림지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음을 소개하고 식생과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전시관의 완성 예상도입니다. 인트로 공간, 시간의 함, 역사의 함, 문화의 함, 생명의 함으로 구성되며 동선 계획은 전시의 강약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체험 형태에 따라 정체 없는 동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공간별 세부 연출 계획입니다. 1존 인트로 공간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관람을 위한 도입부로서 박물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전시관의 종합 안내와 관람 전 대기 공간과
살아있는 의림지를 표현하고자 끊임없이 솟아나고 흐르는 의림지의 물을 형상화한 영상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의림지의 형상과 역사, 문화, 생명이 공존하는 의림지를 상징화한 미디어월입니다. 2존, 시간의 함, 의림지로 가는 길입니다. 의림지를 중심으로 현재 시점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영상을 20파의 감성 영상 기법으로 연출합니다. 영상은 약 12m의 길이의 하프 서클 영상으로 관람객이 마치 풍경 속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편집 영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존, 시간의 함에서는 의림지 제방을 중심으로 한 역사 속의 의림지를 이해하고 의림지의 형성 과정과 축조 시기, 축조 기술의 우수성을 전달하여 의림지의 위상을 통해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는 공간입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수리 관련 유물을 전시하여 수리사를 이해하고 의림지에 대한 기록과 모습을 관람합니다. 특히 2300년 전 이 지역에서 살았던 황성리인을 소개하여 농경을 기반으로 한 청동기 시대 강력한 계층이 존재했음을 소개함으로써 고대에도 충분히 저수지를 만들 수 있었던 사회 계급이 있었음을 전달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의림지가 건립되기 전 의림지의 자연 발생 조건과 축조 전후의 지형 변화와 고대 수리 시설의 구조적 유형을 전달하는 두 개의 코너로 구성됩니다. 의림지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형성 과정을 미디어 테이블 영상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약 15m에 해당하는 벽면에 제방 단면을 대표 아이템으로 연출하여 공간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의림지를 조사, 연구하는 다양한 과정을 소개하고 시추 조사 결과와 발굴 조사 과정을 재현하여 현재도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또한 직접 발굴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시추코와 단면을 연출하여 학술적 근거를 통해 고대 수리 시설로서 살아있는 역사임을 관람객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대 제방 축조 방법을 통해 의림지 축조 기술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코너입니다. 제방 단면 모형과 영상, 기타 고대 저수지들과 비교를 통해 의림지의 축조 공법과 특징을 알고 그 우수성을 전달합니다. 의림지 축조 기술을 체험하는 코너입니다. 의림지 축조 공법 체험을 비롯하여 그림자 영상 기법을 통해 재미있는 의림지 관련 설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적 체험과 게임형 디지털 체험 등 다양한 매체를 적용하여 관람객들의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천 문경의 구심점이 의림지를 전달하는 사전 문화의 함은 축조 전 오랜 세월 동안 제천인의 삶과 함께한 의림지의 지속성을 전달하고 관계용수 의림지와 독특한 관계 농법을 소개하며 의림지의 농경 문화를 강조하는 공간입니다. 의림지가 축조된 후 제천 농경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의림지를 소개합니다. 한곡형 저수지로서 이중수리 체계를 이용해 농지를 관계했던 의림지의 농법을 모형과 영상을 통해 1872년 조선 후기의 지도를 기준으로 연출하고 또한 현재의 수리 체계와 비교 연출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문을 통해 연결되는 수로와 농경지로 흘러가는 모습을 작동 모형으로 연출하고 모형과 연동되는 영상에서는 의림지의 이중 체계를 비롯한 수문과 수로를 순차적으로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영상의 용량이 커서 잘 작동이 되지 않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지역의 사계절 농사를 이해하는 공간입니다. 의림지를 중심으로 행해진 절기별 농법을 전달하는 소개하는 코너와 게임형 농경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양한 생명들이 서식하는 생명의 보고로서의 의림지를 전달하는 오전 생명의 함입니다. 의림지 수중 생태계를 연출한 디지털 수족관을 비롯하여 의림지의 식생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의림지의 수중 속 생태계를 보여주는 디지털 수족관은 수중 생태계를 대형 멀티미디어에 연출을 하여 물고기를 터치를 하면 팝업창에 정보가 나타나며, 또한 미디어 테이블에서는 관람객이 스마트폰과 연계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저장 및 SNS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교육적 정보 및 재미와 흥미를 위한 체험 공간입니다. 두 번째 코너인 물밖의 생태 코너입니다. 현재 의림지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수생식물의 종류와 특징을 전달하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순체 스크래치 체험, 수생식물 아파 열어보기 체험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림지 주변에 아름답게 펼쳐진 노성을 포함한 다양한 식생,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흥미롭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였습니다. 물가의 풍광에서는 의림지 사계절에 대한 풍광을 아름답게 연출을 하고, 붕어 낚시 코너는 겨울철에 의림지를 재현하여 여러 관람객들이 체험 가능한 인터랙티브 영상 체험 코너로 계획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 공간에서 트릭 아트 포토존을 연출하여 함께 관람한 사람들과 추억을 남기며 전시 관람을 마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의림지 역사 관광을 만들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현 제천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하늘나라서 우리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명 임차대 약통을 준비하는 창한 세범입니다. 우리 지체의 상징인 의림지의 역사성과 우성을 알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될 수 있도록 의림지 우리 수리역사박물관 중립 전시 설계가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1차 중간 보고에 다음에 이제 5개월 지났습니다. 처음 보고 때보다는 구체화되고 연구가 성찰이 되어 있으리라 합니다. 그동안 건축 설계 분야에서는 박물관 공간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평면 구조를 정면 구조로 건립 이후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지열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전시 분야에서는 의림지의 가치를 높이고 관람객에게 흥미를 끄는 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해서 국립 청주박물관장과 충북대 박물관장을 비롯한 3명 교수 등 각 분야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설계를 진행해온 건우사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전시 설계를 진행해온 혹특기 임직원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때까지 좀 신경을 잘 써달라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중간보고에 그동안 준비했던 사항을 또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심도 있게 다양한 토론과 의견을 통해서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올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심을 바라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청풍호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사업을 지금 많이 합니다. 지난해에 1000만 명 관광객이 다녀가는 이런 그 시점을 올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 19일 날에는 대한민국에서 새 3개 도시에 올해의 관광도시를 지정해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특성이라든가 앞으로 비전을 우리가 더 좀 생각하는 그런 그 수리역사 박물관이 돼야 되겠고, 그동안 의림지가 삼한시대 축조됐다 안 됐다 뭐 이런 논란만 있었고, 우리 시민들도 정말 이게 의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의림지가 유원지구나 이렇게만 놀러 다니시고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그 박물관을 통해서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또 축조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의림지를 찾는 분들이 우리 찾는 관광객이나 뭐 이런 손님들이 그냥 뭐 의림지가 있대, 여기 가서 의림만 이렇게 손바퀴 둘러서 가시고 어떤 면이 어떻게 된다 어떤 면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없이 이제 편의시설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가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의림지에 또 이런 그 박물관을 지어놓으면은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서 구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경문화라든가 수리역사박물관 이런 거 전시해놓으면 애들은 안 들어간다 이게, 청소년들이나 이래서. 그래서 의림지에 서식하는 민물수족관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좀 가서 흥미있게 그런 수족관도 좀 보고, 의림지에 이런 고기가 서식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해서 또 이제 홍보도 좀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청풍 쪽에 뭐 수산 비행장을 만든다든가 케이블카를 만든다든가 또 자드락길을 지금 만들어 놓고 요즘에도 아마 지금 손님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모노레일도 만들고 또 계곡 옥순목 옆에는 카약 카누 체험장도 지금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관광객이 지난해도 1,000만 명이 다녀가셨는데 이게 의림지 청풍호에만 다녀가면 안 되잖아요. 관광사업을 먹어야 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관광사업을 하는데 청풍호만 구경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내로 들어오도록 관광객이 시내를 들어와야 뭐 와서 참 담배도 사 피우고 차 한잔이라도 사 먹고 식사라도 사서 식사도 하고 가시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림지 쪽에 역사박물관도 만들고 또 우리 삼안의 초록길도 만들고 이제 청풍 쪽에 가면 호수부 산이니까 걸어보면서 제천의 아름다운 그 감성을 느껴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 제천의 역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정말 제천이가 이렇게 올해의 관광도시를 지정할 정도로 잠재력이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잠재력이 풍부한 이런 도시로 오라는 것을 우리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알려주는 동기를 부여시켜주는 이런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삼안의 초록길이라든가 의림지 수리역사박물관은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뭐 간단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보다는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더 이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기왕에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얘기된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동명초등학교의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동명초등학교가 10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가 폐교가 돼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내비두고는 완전히 거기는 진짜 죽은 도시가 되는 거죠.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동명초등학교 밑으로 저희 제천역이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건물을 지면 도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천을 찾아오게 되고 또 거기 가서 한번 들려서 보기도 하고 또 저기에 참여도 행사에도 참여하고 또 좋은 공연을 가지면은 그저께도 우리 제천 분들이 천안에 그 무슨 큰 공연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를 가서 보시고 오더니 제천도 좀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저기 그게 뭐냐 지휘자 외 유명하신 분 금난새가 무슨 공연하는 게 있었대요. 그걸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그저께 그 차 없는 거리에서 우리 한방 그 행사할 때 만났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에 그런 시설이 하나만 들어오면 구조가 달라져요. 여기도 의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수리역사박물관이나 삼안의 초록길이 완성이 되면은 의림지가 달라진다니까요. 의림지를 와서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박물관이라는 데 282억이나 들여서 하는 거지 그냥 건물만 하나 덩그렇게 지으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의림지를 더 우리가 알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어린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후손들한테는 우리 제천이라는 데가 이렇게 옛날부터 삼반시대부터 참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혜로운 조상들이 사셔서 우리한테 이런 좋은 역사를 물려주고 있다.
이런 것을 깨우쳐주는 이런 계기가 이번에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왕에 만드는 거니까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가고 더 좋은 전시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설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하실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축 설계 용역업체나 전시업체 그리고 저희 시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전시 부분에 우리가 추가될 부분이 지금 뭐가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물고기 찾는 뭐라든가 그때 지금 시설 그때 지금 시설 얘기합니다. 언급이 없네. 지난번에 중요한 사건 상황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그런데 아까 동영상이 조금 오류가 나는 바람에 좀 거기 표현이 안 된다? 예. 그 동영상만 보여주시죠, 그럼. 예. 따로. 공간을 보면 정면에 저희가 14대의 모니터를 두고 정면에 크게 이렇게 디지털 수족관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물 고기에 대한 부분으로 수정이 나오고 터치해봄으로써 아이들이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터치했을 때 뭔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 대한 그런 유통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정면과 미디어 테이프를 같이 연동을 합니다. 미디어 테이블 이 부분이 지금 수족관 같지만 미디어 테이블이어서 영상용입니다. 이것도 같이 연동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더 보완의 부분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정면에 보이는 대형 미디어 수족관과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그 디바이스 부분들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플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요. 요즘에 보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어플을 만들면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뭔가 많은 요청 사항이 있고 그런 절차 부분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금융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들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애플 쪽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 저희가 제작을 두면서 좀 더 앞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완될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를 물어봐요. 우리가 디지털 수족관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수족관하고 진짜 물로 만드는 수족관하고 사업비라든가 차이는 어느 정도랍니까? 그래서 전시업체 정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시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건 이제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냐에 따라서 아니 이제 될 수가 지금 있을 이 것 같은데요. 수족관으로 이거 하고 네. 이게 디지털 수족관은 좀 작은 규모도 할 수가 있고 그러지만 실제 그 수족관은 규모도 커야 되겠고 또 관리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훨씬 더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 정확하게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아니 저 아이 어렵고요. 대충 거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아니 돈 들어가는 거 실제로 수족관을 만드는 게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그리고 네. 사후 관리 비용들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실제 그 수족관하고 이거하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비교 분석을 해서 이거 하려면 어느 정도가 더 들어가는지, 관리 유지비는 어느 정도가 더 드는지. 어? 그래서 그걸 산출해서 안 되면 뭐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실제 저기 수족관을 누서 관리할 수도 있지. 의림지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 거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거기서 저는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아는데 별의별 고기가 다 있어요. 자라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메기, 서머터, 잉어도 이 벌건 그 분모 같은 그런 잉어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이렇게 이제 나와서 노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잡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걸 갖다 놔야 돼. 전문가들 이제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뭐 깨고기, 피랭이 이 어린이들이 보면은 굉장히 좋아할 그 고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현계하는 부서에서 디지털 그 수족관하고 실제 수족관하고 만드는 비용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네, 산출해서 네, 비교 분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줘.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난다면 실제 그 수족관은 더 낫잖아. 그래도 실제가 어딘가 모르게 저 디지털은 좀 자세히 보면 아닌 게 보이잖아. 실제 고기가 아니고 얼씬 보면은 이렇게 고기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틀리더라고요. 아마 역사박물관에 실제 수족관을 제공하는 거는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간적인 제약도 있지만은 예, 그 스키가 있기 때문에 유물 다른 전시물들이 예. 금방 그 부패되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가 있죠. 잠시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수족관이었을 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데 그런 담수화나 민물분을 했을 때 더 그런 환경에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수족관이나 다른 전시관을 해봤을 때 그래서 바다 같은 경우에도 바다 생물들도 여러 그 수족관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좀 더 적응시키고 다시 수족관에 보내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말씀하신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깊이에 따라 사는 그런 수종이 틀리기 때문에 항공맛을 넣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박물관에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겉에서만 이렇게 보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설명회 때요. 지금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지금 멀티하는 거 비교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만든 기억 중에 벼에 대해서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의림지의 가장 키포인트가 논농사잖아요. 논농사의 벼의 성장 과정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 논농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물고기라든가 수생식물에 대해서 지금 그건 2차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벼의 성장 과정이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혹시 오늘 설명을 빼놓으신 건지 네, 그 부분은 문화의 한 부분에 저희가 먼저 그 의림지의 관계 논법에 대해 소개를 하고 주변으로는 제철의 농사 부분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그 영상으로 두었습니다. 실제 영상으로 두셨어요? 사실은 부분 저희도 많은 이제 협의를 통했는데
이 주변에서 외부에 그 직접 야외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사실은 공간이 전시 공간으로서는 그걸 다 보여주기에는 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공법이나 그리고 제천에 대한 농사 이런 부분을 전체도 다뤄주는 거를 전시가 안에 두었고요. 그 벼의 성장 부분들은 영상으로 저희가 표현해서 그 부분 추후에 야외 그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되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지금 그 영상이 나와요. 별. 근데 그게 영상으로 하는 건 어디서든지 클릭하면 하나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역사박물관에 왔을 때 농경사의 가장 표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저 역사박물관의 어느 한 부분을 남양 쪽에 잘 두셔서 유리 온실 형식을 취하면서 겨울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변화 상태 이거를 체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볼 수 있도록 실제가 성장해서 자랄 수 있도록 바깥에서 하는 건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실내에서도 어느 한 부분 일조량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 한켠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역사박물관이 논농사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역사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안에다가 얼마든지 사진을 통해서 아니면 영상으로 통해서는 얼마든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 벼의 자라는 그렇죠. 모습을 음식이라던가 네네. 보여주는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왜냐하면 유아교육기관이나 이런 교육기관들은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요즘에 또 이제 모내기 하는 것도 사실 실제로 찾아가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그나마 의림지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벼가 어디 쌀나무에서 자라는 줄 아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역사박물관을 통해서 어느 한켠에 일조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 많지 않더라도 그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아이들을 데리고 사시사철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형물이 아닌 그렇죠. 실제 별을 예. 그게 소비로 당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셔야죠. 사실 박물관에서. 만들어냈었는지 또 내에서 그러니까 파동에서 그럼 지난번에는 왜 그걸 집어넣으셨죠? 이거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지난번에 1차 보고회 때는 왜 그걸 넣으셨죠? 이제 조형물이나 어떤 이런 걸로는 가능하지만 그 온실을 만들기 전에 하나 온실을 만들더라도 한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 내용에 이 안 속에 있는 내용들은 다 모조로 만들어지거나 영상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건데 그런 것을 굳이나 이렇게 그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느 공간에 만들어놔도 저 내용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림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무엇이 만들어져야 매력을 갖고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제천을 왔을 때 그 안에서 실제로 자라는 성장 과정을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그것 때문에 오는 거지. 영상이나 멀티로 보려고 하면 집에서 얼마든지 클릭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요즘. 지난번에 저희가 제안드렸던 거는 실제 벼 부분이 아니라 내용을 그렇게 담는 걸로 해서 조형물이나 패널의 내용 부분이었고요. 지난번에 그런 혹시 저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 네, 이었고요. 사실 저희는 여기서 벼 부분도 되게 어차피 그림지의 역할이 농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건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의림지라는 부분이 저는 어쨌든 외지인이기 때문에 의림지 왔을 때 그냥 제방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아니라 역사성의 부분이었고 제방이도 한번 전체로 보여주는 거에 역사품이었고요. 문화의 함에서는 농경 중요하지만 왜 농경이 중요한지 했을 때 이 전체적으로 되게 작은 의림지 안에서 큰 몸리단 면적을 다 수용을 했던 의림지의 역할이 중요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농경 부분을 다뤘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의림지의 역할은 첫째가 쌀농사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쌀농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거든요. 그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저 저수지가 만들어진 거고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물고기라든가 그 외의 수생식물들은 2차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돼 온 환경에 따라서 생성되게 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역사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생명산업인
그 쌀도 생명산업이지만 그 쌀을 생산해내기까지 공급한 의림제 그것 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두 개가 우선은 이코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모조품으로 하고 그렇게 할 거라면 이 역사박물관의 생명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실내에다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지금 LED 식물 공장, 이런 기술도 나오고 있으니까, 적용이 가능한 건지를 한번, 농업일센터나 전문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팀장님 얘기한 게 맞는 게 제가 일본 갔을 때 파나소닉 시험선가 지하에서 LED 빛으로 식물 재배하는데 별을 생각하는 게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있고 동화들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아마 시설비나 이런 측면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가능한 방법도 있잖아요. 계속 그런 정치가 돼 있는? 그게 이제 모서부터 이렇게 키우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고상태에서 인간성 유지가 되냐고. 크게 크고 다시 파동을 하는 게 관리 유지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크지 않더라도 상징적으로 그 부분이 있어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실제로 이렇게 잘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모조한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물론 밖에도 하겠지만 저 밖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무 소리 안 했던 거예요. 1차 설명회 때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항상 그 교육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변호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교육 속에 그 부분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만약에 놓친다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건축과 관련해서 바깥에 보게 되면 그 물도랑이 약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냥 그림상으로 괜찮은데 실제상으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도 우리 한방생명과학관 앞에는 그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기조차도 좀 흉하고 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용도가 좀 덜 하다면은 저 부분을 색깔로 이렇게 물의 느낌이 나게끔 처리하고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재고해 보시는 방안으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시 관련해서 그 디지털 수족관 관련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물고기가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바다고기도 좀 큰 거 같은 것이 일부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담수어와 해수어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또 홍보성에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간혹가다 우리가 이제 기획 행사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 고래의 초대라든가 하는 등으로 해서 감춰진 콘텐츠를 몇 가지 좀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임팩 있게 할 수 있을 만한 것도 또 갖춰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 전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그 박물관이 1년이든 몇 년이든 흘러서 또 와도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기적으로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는 저쪽에 보게 되면 모형물이 있습니다. 그 미니어처. 보게 되면 이제 아침에 돌깨질 하던 사람이 며칠 후에 가봐도 그대로 서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모빌화 시켜가지고 매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보러 온 사람이 누르게 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 돌깨질을 한다든가 움직이면서 이제 뭐를 심는다든가 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또 아이들이 그 체험 그러한 교육적인 효과가 더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박물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좀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 구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붕 구조가 거의 평면에 가까울 정도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천은 그 4개의 온도가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의인지 같은 경우에는 시내보다도 한 3 내지 5도가 더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 어떤 지붕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저게 적설량과 배수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의림대 역사박물관의 구조는 지하층 부분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지상층 부분은 철골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붕 부분은 지상층에 대해서 주 구조가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 구조를 슬라브나 이런 걸로 형성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주 구조 사이에 간격제를 둬서라도 철골 구조를 해서 경량화 시켜서 대신 이제 지금 적설하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대천의 적설량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게끔 구조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건물의 형상이 저희가 최초 디자인했을 때 경사지붕, 뾰족한 경사지붕으로 디자인된 게 아니고 약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은 경사는 있지만 지금 보시기에는 경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을 거터 형식으로 모으는 형식을 구성을 했고요. 그 안쪽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서 봤을 때 홈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홈통이라는 요소가 저희 건축물 디자인의 좀 저의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력식 배수 시스템이라고 건물 안쪽에서 지붕에서 모아지는 물을 건물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집수정을 통해서 배수시키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붕 구조제의 플랫판이나 이런 게 이용이 없이 그냥 당전 방향으로 그냥 일괄성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판과 스판 사이에 펄인이라는 구조대를 보내서 그 구조에 대해서는 좀 적용하였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짓는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지붕 방수라든지 배수라든지 적설 하중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유지관리에 돈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상당한 또 문제거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설계 당시부터 충분히 고려해서 납득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지금 역사박물관 바로 동편 큰 길 옆에 이벤트홀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올해 내에 작은 영화관으로 모습을 바꾸는데요. 그 작은 영화관 뒤편하고 우리 역사박물관하고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가 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오솔길이랄까요? 그런 걸 조금 설계하실 때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떤 그 역사박물관하고 우리 의림지 작은 영화관 그 관객들이 그러니까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좀 통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광장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설계 지붕이잖아요. 이 지붕 구조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건물 전체를 디자인하실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지붕은 무엇을 상징하고? 저희 그 건축물과 전시에 대한 최종 컨셉은 의림지의 역사성을 담는다는 함이라는 구조 어떤 형태를 함이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형태를 꼭 꼬집어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시 설계하고 건축 설계 최초 공모를 진행할 때 지금 형태하고는 사실은 조금 틀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방 단면이 중앙에 있어서 그 제방 단면을 선창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좀 극대화할 수 있게끔 최초 현상 당시에는 진행이 됐었고 그 부분이
지금 보시는 조감도에서 중앙 부분에 박스형의 천창이 됐고, 그 박스형의 천창이 이제 저희 디자인 컨셉의 전체 모티브가 됐던 함이라는 부분의 하나의 요소로 작용이 됐었던 거고,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천창이 없어졌어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 갑작스럽게 오임지붕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또 아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의 예수 시스템을 안쪽으로 모이는 형태로 의인화시켜서 어떤 공간적으로 지난번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설명을 1차 때 하셨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상징성이 어디로 갔나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붕 쪽에가 태양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구조가 된 건가요? 아니 지금 여기 그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지열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태양광은 지금 요번에 고려하진 않았고요. 지열 시스템을 적용해서 최소 60% 이상의 지열을 땅속에서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 지붕 쪽에서는 그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네, 그 유리 부분 아닌가요, 위에가? 조명. 지금 형태는 지난번 설명했을 때는 네. 그냥 단순히 유리였고요. 네. 그때 설명드렸을 때도 저희 여기 그 건축물 높이가 8m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경사로 된 부분인데 그거 역시나 8m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서 지붕 위에는 태양광을 할 수 없었고 그때 당시에 좀 검토를 했던 거는 지붕이 아니라 주변에 혹시나 주차장 상부의 필터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로 검토를 해보자고 말씀을 다른 분이 검토 요청을 하셔서 검토를 그럼 지금 지붕 했으나 위에가 저는 이렇게 그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을 이용해서 내부를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네. 지금 이 중간 부부의 때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유리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이라던가 이런 것을 활용한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지붕에는 유리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 막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경사가 그때도 사실 제가 그때 지붕 때문에 많이 질문 네네. 드렸었고 시작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 여전히 그 농업이라는 것이 날카로움보다는 부드러움이거든요. 근데 좀 지붕의 전체를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난번 말씀은 공모 때 이런 디자인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해하기 힘들었었거든요. 어떤 디자인을 결정해놓고 움찔움찔 거기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지붕 부분을 좀 농업과 관련한 상징성을 다 바꿀 수 없으면 상징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농업이라는 것이 그 농산물, 부산물들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옛날 옛 구조는 그 주변에다가 말리기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좀 부여해 줘야 되지 않을까. 현대 감각하고 어울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현대 감각처럼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구나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날카로워요. 그 날카로운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고 이번에도 좀 역시 좀 날카롭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끝자락에 우리 옛 그 어떤 처마 시설처럼 좀 어떤 부분 전체를 다 손을 못 대면 어느 부퉁이 부분이라도 그렇게 좀 상징화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카롭지 않으세요? 농업은 부드러움이거든요. 정착해서 가는 거라서. 일단은 저희 그 디자인했던 부분의 주요 컨셉 중에 하나는 이제 역사성을 담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의 흔적을 혀와 결이라는 걸로 해서 인면에다가 세련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 위에 하신 것이 혀를 상징했다는 건 알겠는데. 측면 부분, 네, 정면 부분. 그거를 상징했다는 건 알겠는데 주변에 코너 놓는 데가 너무 날카롭다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저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옷을 내다보는 그런 각도 같은데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모형을 지금 갖고 계신 데가 없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따라
우리가 주변을 걷는다거나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 시각에서 건물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고 이제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겠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걸좀 연구를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의견 한 분만 더.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뭐 또 보고회가 아직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보고회장에서 말씀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회 하시기 전에 그때 얘기는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논리다든 어떻게든가 아니면 반영됐다든가 이런 거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잘 만들어서 더군다나 그 동선을 싹 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설명이 되고 이래야 더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그 두 번씩이나 중간에 보고회가 화면에 그려되는 바람에 그 준비 잔뜩 해오시고서는 그 성과를 못 얻는 것도 제가 오히려 더 안타깝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용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많고 뭐 할 때는 그 무대에 오르는 배우 심정으로다가 긴장하시고 준비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고회 때는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의림지 역사박물관 관리 중간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